맡고 있는 백천호 사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현대 아산의 수건 사업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의 재개입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이재강 부지사님과 김민양 이사님께서 너무나 열성적으로 이렇게 이 엄동설 안에 온몸을 다 바쳐서 뛰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 우리 현대와 북측이 개성공단 개발 합의를 할 때부터 사업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특히 2010년부터는 한 4년 정도 개성에서 상주하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해오면서 또 개성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개성공단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이 현대가 북측과 2000년에 개성공지구 건설 합의를 하고요. 그 약 5년간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개성공업지구 개발 총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개성공업지구를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남북 협력의 도시로 만들겠다. 두 번째는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제도와 여건을 갖춘 기업 중심의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단과 신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기능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협력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서 남북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총개발 계획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럼 이 3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개성공업지구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성공업지구의 경제적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성은 남측에서 자본과 기술이 투자됐고요. 북측은 1단계 100만 평이라는 땅을 제공을 했습니다. 100만 평은 우리 여의도만한 크기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한반도에 한 번도 없었던, 남북 간에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됐다는 겁니다. 특히 북측은 그 노동력 대가에 대한 임금 확보뿐 아니라 많은 남측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경영 방식을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 경제를 체험하게 됐고요. 그리고 북은 지금 경제 특구와 여러 가지 많은 개발 후에 개성공단을 좋은 모델로 삼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남측이 북측에 퍼주는 것도, 그리고 퍼오는 것도 아니고요. 남북이 함께 공동의 미래를 만드는 곳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정치적 가치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개성공단은 금강산과 함께 남북 협력, 평화의 상징적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가 2000년 북측과 개성공단 개발 합의를 하고 평양에서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그 내려오는 길에 개성공단의 부지를 둘러봤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곳에는요, 높고 낮은 산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산들에 대부분 포진지들이 절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에 들어서면서 그 포진지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저희 눈은 보이지도 않죠. 그만큼 내륙으로 이동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남북이 함께 일하면서 서로 반목과 대립의 공간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평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을 저희가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는 작은 통일의 장 역할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개성공단 조선공사의 첫 삽을 떴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현대아산에서는 약 3,500명 정도의 북측 근로자들이 함께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 50년 이상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생활, 문화, 하물며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작업 방식조차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생기고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함께 이해하고 또 서로 간에 배려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해와 배려가 우리를 역시 한민족이다라는 동질성을 회복하게 해주었고요. 이로 인해서 개성공업지구가 작은 통일의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개성공단은 어떤 가치를 가졌느냐?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남북관계에는 진척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조차 듭니다. 북측은 말로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남북협력, 그러니까 남북 경협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철도, 도로 연결도 중요하지만 개성공단과 같이 기존에 하던 사업, 그래서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미국에 새롭게 집권하게 되는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기조와 핵심은 점진적이고 단계적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개성공단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좋은 기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대립의 종식일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개성공단을 대북 제재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의 출발점으로서 개성공단 재개를 설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이제는 개성공단이 단순 재개를 뛰어넘어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100만 평뿐만 아니라 당초에 남과 북이 합의한 2천만 평을 개발함으로써 남과 북이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는 평화의 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개성공업지구가 재개돼서 수없이 많은 남측의 중소기업과 그리고 우리 함께할 근로자들이 다시 개성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개성공업지구 총개발 사업자뿐 아니라 저 개인의 마음으로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올해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아주 실질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줌으로 참여할 전문가신데요. 두 분이 계십니다만 먼저 남북 물류 포럼의 김영윤 소장님께서 한국 경제 구조적 위기법 한반도 평화공조와 공단이라는 주제로 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계신가요?